현충일이 올해로 64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남 곳곳에서는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폭염을 누그러뜨리는 비가 6일 늦은 밤부터 시작됩니다.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형 태풍급 비바람 소식의 해안가 일대는 선박과 시설물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이 올해로 64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서는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으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추모객들은 예를 갖춰 묵념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단체장들을 비롯한 유공자 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애국한 시민에 대해 국가가 그 도리를 다할 때 국민은 하나가 되고 나라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전역으로 헌시가 울려 퍼지자 선열들을 기리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참석자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나라를 잘 가꾸어 나가고 그들의 남은 가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했다 해가지고 뵈러 왔어요. 할아버지 만나고 오니까 좋았어요. 지금 10년째 참석하고 있는데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항상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또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다,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행사장을 찾아 굳은 일도 마다치 않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현충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참전 용사님들을 보니까 앞으로 더 할아버님들, 할머니님들을 더 인사드리고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기리는 현충일. 경남 18개 시군에서도 현충일 추념식이 동시에 열리는 등 도내 곳곳은 추모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몇 안 되는 생존 독립유공자 중 한 분이죠.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운동을 펼친 이종열 애국지사인데요. 손성애 기자가 이종열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17살 소년 이종열은 독립운동을 위해 죽을 각오로 일본군을 탈출합니다. 왜 일본 놈 천당을 피해야 위해서 군에 왔느냐. 그 10번, 20번 죽더라도 가거라. 탈출에 성공한 이종열 애국지사는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활동을 펼칩니다. 광복 후 고향에 돌아간 것도 잠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 애국지사는 다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 온 시내에 전쟁터에 불바다가 그냥 막 받아들여가지고 건물이 다 부서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물이 붓고. 정부는 광복 45년 만인 1990년 이종열 애국지사의 항일활동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올 2월엔 독립유공자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놨던 독립유공자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이 해방되고 독립운동했는 사람들이고 동안하는 돈도 없고 독립운동했는 사람을 보상금을 1원 한 번 줄 수가 있나 뭘 줄 수가 있나 그 고상을 했어요. 나도 한 15년 됐구만 보상 받는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뜨거운 눈물이 남아있는 이종열 애국지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은 예국에 가면 불쌍하고 그냥 이는 우리 독립이라도 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경과 성의를 잃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든 열심히 하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봐서 살 수 있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한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됐죠. 이 폭염을 누그러뜨리는 비가 6일 늦은 밤부터 시작됩니다.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던 부산과 경남.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며 폭염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바람을 유입했던 고기압이 빠져나가고 중국 중부 지역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6일 늦은 밤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새벽 거제와 통영, 창원과 지리산 부근에는 50mm에서 100mm의 강한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김해, 밀양 등 내륙 지역에도 20mm에서 최고 70mm 수준의 강수량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고 있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앞바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도 강풍이 예고된 만큼 경남 내륙을 비롯해 해안가 저지대와 조업 선박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7일 늦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고 토요일부터는 맑고 개인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그친 후 낮 최고 기온도 24도에서 26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집중호우와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해안가 일대는 선박과 시설물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7일까지 비상근무를 서기로 했습니다. 만조 시기와도 겹쳐 저지대에서는 파도가 넘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견인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려옵니다. 공사장에 설치한 안전펜스가 도로가에 세워둔 차량을 덮친 겁니다. 피해 현장에 굴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날 초속 25m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경남 곳곳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6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형급 태풍이 예상되자 저지대 해안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항구는 어선들이 안전조치로 분주합니다.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쇠말뚝에 연결된 어선 밧줄을 다시 한번 동여맵니다. 선박 내부 시설을 덮는 천막과 배의 완충 장치도 점검합니다. 배는 무조건 자연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배하고 부딪히는 그 중간 밴다 선박끼리 부딪히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지대 상인들은 일찌감치 야외 시설물을 치우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지자체들은 강풍 피해를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각 구청에 이제 시설물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미리 보실 거거든요. 그 침수 우려 지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차. 6일과 7일 경남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계곡 주변 야영객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출산율과 이어지는 혼인율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출산율과 혼인율을 연도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3월에 태어난 아기의 수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 결과를 발표했는데 3월 출생아 수는 27,100명으로 지난해 3월 3만 명보다 9.7%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33,2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와 올해 출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서울은 15,700명에서 14,700명으로 6.4% 줄었고 경기도는 지난해 24,100명에서 올해는 22,600명으로 6.2%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800명이 태어났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400명, 14.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수가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혼인 건수와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3월 혼인 건수는 19,600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가 감소를 했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9,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7,100건 감소해 1분기 기준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과 혼인율이 함께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인구정책 TF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성금과 함께 강원도를 여행이나 행사지로 선택하는 등 각계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초 인제와 속초, 고성, 강릉, 동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임야 약 2,832헥타르,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 총 4,77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 피해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 산불입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재산 피해액만 1,291억 원. 하지만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산불 직후 동해안 관광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해당 지역 상인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긴급 마케팅까지 펼쳤습니다.
조기에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또 일본, 중국 다방면에 걸쳐서 팸투어라든가 또 현재 나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 2달여간 각계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수학여행이나 관광 행사지로 동해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장사에 제가 가서 뭐를 산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러므로써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60억 원이 넘게 모여 200억 원 정도가 우선 이재민 등에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달여간의 시간과 이런 각계의 도움에도 산불 피해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의 경우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발표되지 못하며 피해민의 속을 태우는 중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을 해야지 벌어먹고 사는데 그 금액은 거기에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달 동안에 2달 넘게 아무런 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집안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못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들은 7일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 산불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산불 피해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강원도가 어떠한 방안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한 전 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거리 행진을 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발적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선거운동원 50여 명과 구호를 외치며 의령 시내 1.5km를 행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수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야구감독 4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수 학부모 대여섯 명과 학부모회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기 출전 기회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을 운영해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인력풀은 대학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등 전국의 건축 관련 전문가 126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발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2억 원 이상의 설계 용역의 경우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전문가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창원에 들어섭니다. 센터는 80억 원을 투입해 창원 옛 39사단 사령부터를 개발한 중동지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며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청자들에게 미디어 교육과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광역지자체 7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오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따오기 구조치료센터가 창녕에 들어섭니다. 창녕구는 30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 장마면 신굴이 일원해 따오기 구조치료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연면적 870여 제곱미터 규모로 치료동과 야외 입원장, 야외 적응 훈련장 등을 갖추고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밀양 도래제 자연휴양림이 오는 2021년 만들어집니다.
5일 밀양시는 단장면 천왕산 제약산 자락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조례제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생태 탐방로 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도래제 휴양림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아리랑 수목원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밀양 관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야간 시티투어 6월 상품이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간 시티투어는 김해 어방동에 있는 산성인 분산성을 둘러보고 가야 테마파크, 미디어 파사드를 감상하는 코스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며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김해시는 코레일과 연계해 KTX 진영역에서 출발해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낙동강 레일파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운영 중입니다. 김해시티 투어와 관련된 문의는 김해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나 김해시 관광과로 하면 됩니다. 김해시 생림면 마사 1구 마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김해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마사 1구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작가팀이 주민들과 함께 미술 작품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으로 마사 1구는 가야를 찾아주세요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내 20개 시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행 전 운송업체가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지, 음주 측정 장비를 구비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또 터미널 주변에서 식사 중 술을 마시는 운전자에 대한 불시 점검도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이번엔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 낮 동안 구름이 볕을 가리며 창원 27도, 함안 30도에 머물며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목요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제법 많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게는 100mm, 그 밖에 내륙에는 최고 70mm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이 들어다면서 기온도 다시 오르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래와 세차는 주말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할 때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